이번 보고서는 고려 아연 그리고 첨보 보고서입니다. 영업이익은 2,873억 원으로 QOQ 대비해서 8.1% 성장을 했고요.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치입니다. 금속 판가 같은 경우에 은만 떨어지고요. 나머지는 전부 다 올랐습니다. 그리고 지난 분기에 해상 운송 이슈로 부진을 했었던 판매량 모두 다 증가를 했고요. 정기 대보수 및 증설 지연 영향으로 호주의 SMC의 영업이익이 약 마이너스 116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증입폭을 좀 제한을 했고요. 올해 1분기 같은 경우 판매량이 소폭 감소할 수 있으나 판가 상승이라든가 SMC 회복으로 인해서 증익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와 있고요. 또 전력 쇼티지로 인한 아연 가격 상승이 올해 계속 지속되고 있고 2분기에는 가격이 좀 하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나 은 가격이 점진적으로 다시 상승할 거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을까? 그리고 SMC 실적 회복으로 인한 급격한 감익은 좀 없지 않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SMC 증설 계획은 2022년 2분기 안으로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. 이렇게 된다면 분기당 생산하는 게 7만 톤까지 늘어나면서 28만 톤, 연간 28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.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철강 스프레드가 약화가 되고 있고 비철 가격 상승 수혜, 증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신사업에 대한 본격화를 위한 트리거는 아직 관찰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서 조금 마지막은 뒷맛을 좀 남겼습니다.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적정 주가는 69만 원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. 28.5%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다음 이제 고려아연 보시면 여기는 71만 원입니다. 71만 원이고 기대치를 여기는 상회를 했기 때문에 본주가보다 사실 아까 전주가보다 조금 높은 것 같고요. 가팔은 메탈 가격 상승에 따른 원료 구입 비용 상승과 LNG 및 전력 단가 상승이 영향을 좀 미치긴 했지만 내년 2분기 야후에 양산에 들어가는 동박과 함께 전구체 사업 진출 기대 등 신성장 동력이 유효하다. 그래서 여기도 당분간 뭐 신사업에 대한 얘기는 없겠지만 2분기에 이제 증설을 하고 나면 하지 않겠냐라고 보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은 여긴 62만 원 좀 보수적인 증권사입니다. 유한타고요. 자, 사상 최대 매출액을 달성을 했고 영업이익이 2,493억 원 당사 수준과 유사한데요. 마지막에 보시면 2022년도 BMTC는 3월 중에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전년 대비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. 현 시점에 낮은 스팟 TC에도 불구하고 BMTC가 상승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아연 및 연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광산업체 입장에서는 추후 글로벌 정광 수급이 완화될 시 일정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고객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일단 시야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애초부터 조금 그 목표 주가를 되게 좀 낮게 설정을 좀 한 것 같고요. 그에 비해서 주가가 그 사이에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도 보수적인 보고서가 하나쯤 필요하죠. 모두가 강락에 빠져 있을 때 조금은 좀 진정할 필요는 있으니까. 자, 마지막 보시면 여기 66만 원. 제가 볼 때 딱 요 정도 수준이 괜찮지 않나. 66만 원, 65만 원 수준이 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. 자, 시장 기대치 부합을 했고요. 1분기 판매량 둔화는 계절적 요인으로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 일단 이 비철금속 업종 내 최선 호주를 유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철금속 가격이 여전히 호조로 보이고 있고 특히 아연 수급이 좋고요. 그 다음에 스팟 TC 여기 써있듯이 TC라는 건 트레이드먼트 차지 해가지고 재련 수수료라고 합니다. 이 아연 스폿에 대한 이 재련 수수료 요거 반등에 좀 주목을 할 거고 또 중국의 아연 정광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 자, 황산, 니켈, 동박, 전구체 등 2차 전지 사업의 진출에 따른 성장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요거는 신사업이 또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하나의 황제주 10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종목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마지막 하나 더 보시면 63만원입니다. 여기는. 그래서 여기는 LG화학하고 작년에 MOU를 맺었기 때문에 또 여기는 또 보면 올해 1분기 내에 출범을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. 사실 1분기면은 다음 달이거든요. 두 달 정도 남았는데 과연 가능할까 싶습니다.
그럼에도 불구하고 63만원 밖에는 보고 있지 않아요. 63만원. 저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65만원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. 네, 목표 주가를 좀 잡아보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첨보입니다. 첨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 조정이 좀 있었는데, 자, 매출액이 882억 원, YO에 대비해서 95%, QOQ로는 19% 성장을 했고요. 영업이익은 196억 원으로 YOI 105%, QOQ로 65%,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. 물론 어닝 서프라이즈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상당한 호실적을 거두지 않았나 싶고요. 2차전지 소재 매출에서는 639억 원, 21% 증가했고요. 그 다음에 피전해질이라고 불리는 이 원가 상승을 9월 말에 판가에 전이시키면서 매출과 이익이 모두 다 늘었습니다. 그리고 LCD 시가격 첨가제 판가 인상에 따른 매출 호조와 OLED 소재 매출 호조로 20%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만들었고요. 전기차 판매 증가에 따른 각종 소재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. 네, 거의 계속 다 좋다의 얘기입니다. 증설분도 있고요.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고 3중 호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첨보의 주가는 아직도 싸다. 그래서 목표 주가를 39만원으로 현재 상향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여기는 애초부터 41만원 좀 잡아놨었고 지금 거의 30만원 주가에 가까워왔거든요. 지금 적자 구조였던 자회사마저도 실적 개선에 좀 일부 기여를 했고 타이트한 원료 수급에 기인한 가격 강세는 올해도 지속될 예정이고 LG솔루션이 주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그때 좀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. 아까도 보셨다시피 LG화학과 이제 연관 있는 기업들이 좀 많죠. 지금 고려아연도 마찬가지고 첨보도 마찬가지고 뭐 포스코 케미칼 또 뭐가 있을까요? 음극재 뭐 LNF 뭐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을 겁니다. LG화학하고의 접점들이 뭐 나노신소재도 있을 거고 네,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LG에너지솔루션이 빠르게 좀 안정을 좀 들어서야 가능할 것 같고 오늘도 굉장히 등락폭이 심했는데 한번 차트를 좀 보시겠습니다. 자, 고려아연부터 보시면은 오늘 2%좀 떨어졌고요. 2%좀 떨어졌고 네, 뭐 목표 주가는 제가 한 65만 원 잡았었나요? 네, 약간 65만 원 정도 잡았죠. 65만 원 지금 여기서 보이진 않고 우선 이제 좀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예, 그때 2차 전지 이런 흐름들과 또 실적이 좋다라는 것 때문에 요 정도 좀 레벨로 좀 올라왔고 여기는 좀 졸업을 해버렸고 그렇게 뚫었고 여기서 계속 이제 파도를 치는 거죠. 이때 최고점을 찍었었던 거고 그럼 65만 원이면 거의 요 상단 전고점을 넘고 나서의 상단이기 때문에 여기 좀 하단쯤 오면 매수를 좀 해봐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사실 내일부터라도 매수를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주가에 대한 게 크기 때문에 좀 선뜻 손이 안 나가는 건 예, 어느 정도 예, 있습니다. 자, 매출,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 정말 다 좋고요. PR마저도 12배, 13배, 14배, 15배 이 정도밖에 되진 않고 아유, 배당금도 굉장히 많아요. 배당금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판단이 좀 듭니다. 예, 고려아연. 네, 그 월봉까지 한번 보실까요? 예, 고려아연 월봉까지 보시면 네, 이미 상당 부분 위에 고점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는 사실 인지가 좀 되는 상황이고 이게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네, 판단을 좀 해봐야겠죠. 3년 최고점, 5년 최고점, 10년 최고점 사실 지금이 거의 최상단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영업 환경이 굉장히 좋고 3중 호재도 껴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요로 검색하면 안 되는데 일로 검색했군요. 자, 첨보 한번 보시겠습니다. 첨보는 3% 내려 3% 내려가서 지금 뭐 35만원, 40만원 뭐 요 사이에 좀 보는 것 같거든요. 35만원, 39만원, 네, 39만원 거의 여기 상단이죠, 상단. 39만원, 41만원 요 선에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 외국인이 연일 계속 팔고 있다라는 게 좀 악재 중에 하나이고 사실 뭐 회사가 잘못된 건 없어요. 여기 보시면은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온 거 보이거든요. 네, 주봉상으로 대신에 좀 주봉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고 지지하다가 차익 실현하면서 약간은 LG에너지솔루션 물량을 좀 넘어간 느낌도 조금은 있고요. 그 다음 회복은 하긴 했지만은 그렇게 많은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고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사실 딱 저번 주가 차익 실현의 달이었고
이번 달은 약간의 상승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 같고, 제가 봤을 때도 중순부터 시작해서 개선의 흐름이 나타나겠지만은 본격적 흐름은 3월부터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, 모든 지수 편입이 다 끝나고 나야지만 LG에너솔루션에 대한 변동성이 적어지기 때문에, 그러면 그 예하의 주가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자, 첨보에 대한 재무표 이게 좋고, 단 문제 하나점은 이제 PBR과 PER이 너무나도 높다라는 거, 그리고 배당금이 300원밖에 채 되지 않는다라는 거, 이 부분들 여러분 확인을 좀 해보시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래도 컨센서스보다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LG에너솔루션 한번 보시면, 오늘 일자만 보신다면 상승을 했다가 이대로 이제 다시 날아가나? 라고 생각했다가 고꾸라지기 시작하면서 음봉을 결국엔 찍다가 마이너스 1%로 마감을 했습니다. 최근에 기간이 엄청 많이 샀고요. 3일 정도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면서 굉장히 다시 힘이 되나? 라고 판단했지만, 오늘 외국인이 약간의 배신을 좀 때리면서 또 기관이 그 물량을 좀 받아갔다. 그리고 개인은 오늘도 좀 팔았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흑자가 났고, 결국엔 이게 선반영된 건지 혹은 재료 소멸인지 뭐 알 수는 없으나 그랬던 것 같고, 일봉상으로 보시면 사실 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. 44만원에서 55만원 56만원까지 올라왔다고 치면 56만원, 거의 12만원 정도 오른 거기 때문에 거의 4분의 1, 20% 이상 오른 거거든요. 그래서 요 정도는 좀 괜찮다 싶고요.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저점 찍고 올라왔다 라고 볼 수 있는데, 여기 사실 이틀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합쳐줘도 할 말은 없습니다. 아직 뭐 상장일에 좀 반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싶고, 월봉으로 봤을 때는 사실 반이 좀 넘어가긴 하네요. 그래서 우선 시가총액이 126조인데 1위 CATL이 120조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럼 사실 시총일을 좀 뛰어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LG에너솔루션이 조만간 다시 좀 조정이, 오늘과 같은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고, 그럼에 따라 고려아연이라든가 첨보, 포스코 케미컬 등등 예하에 관련되는 기업들도 좀 휘청휘청 거릴 수 있고, 그에 따라 또 국내 지수가 좀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.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하고 계시면 투자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의 보고서는 고려아연, 첨보 여기까지였습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.